이준석은 정치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꿈꾸고, 그리고 그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저는 아니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난 당장 2027년을 겨냥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이준석 의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파파로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이제 정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방송 가서도 이준석 대표가 나온 그 SBS 스토리그에서 그랬는데, 난 왜 내가 이준석 파파가 된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이준석 파파가 많아요,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또 누구예요? 아니, 그분은 뭐 할배도 있고, 엄마도 있고, 저 아빠도 있고 많은 분인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21년 전당대회죠. 그때 제가 뭐 경향신문 글도 쓰고 막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쓸 때인데, 그 전당대회 때 제가 알고 있기야 뭐 나경원, 뭐 주호영, 뭐 이런 분들 다 이제 오래전부터 알죠, 제가. 그래도 젊은 분들이 해야 된다. 그 젊은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좀 응원을 좀 했어요. 그 뒤에도 당대표가 되고, 쫓겨나는 과정도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당대표를 쫓아내는 거는 난 듣도 보도 못했고, 이건 동의할 거. 연판장 돌려가며, 윤리 해부시켜가며, 법원까지 가며, 이야, 이건 뭐 그냥 집단 린치지, 집단 린치. 집단 린치였다? 그 초등학생 길 지나가는데 중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불러가고 골목길에서 완전히 그냥 그런 걸로 제가 느껴져서 그랬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이준석 대표 덕에 저는 이겼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0.13이라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더 크게 이길 건데, 이준석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겼다 그러지만 좀 반대로 해석하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 또 이런 것들이 다 또 근거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일리 있는 것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뛰어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면에서 캠페인을 하는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캠페인을 잘한다. 전략적 판단과 메시지 전달 연설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슈 잡아내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점은 저도 이 일을 30여 년간 했는데 탁월하죠. 저보다 뛰어나요. 그건 제가 그건 완전히 또 제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는 손흥민이 차범근보다 더 잘하잖아요. 차범근이시군요. 저는 예를 들면은 그런 옛날 세대. 왜냐면 SNS를 안 하시니까. 옛날 세대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만 축구 선수 누가 더 위대한 선수냐는 다른 평가지. 그러니까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더 위대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제가 하잖아요, 지금. 네. 방송. 정치 분석가로도 하고. 이제 저는 정치 분석가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평론가란 말을 이제,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매우 많이 나오죠. 그걸로 이제 패널로 상당히 오랜 시간 했고, 그래서 그 문제에서도 방송 저보다 훨씬 재밌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팬덤이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되고, 우린 이거 해봐야 이거 100명도 안 보잖아요. 조회수도 이거 우리 지금 기껏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1000명 넘어가는 게 지금 목표인 방송이잖아요. 이게 정말 순전히 제 탓이죠. 이게 원래 알고리즘으로 이게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뛰어난 캠페이너고, 뛰어난 분석가고, 그 다음에 저는 정치를 외곽에서만 봤거든요. 정당 경험도, 후보 경험도, 청와대 경험도, 입법부 경험도, 행정부 경험도 없어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의회 경험은 지금 있는 거지만, 집권당 당대표를 했잖아요. 그 경험은 굉장한 게. 그건 보통 경험이 아니에요. 집권당 당대표 경험이고, 처음에 비대위원으로 와서 쭉 정치를 깊은 데서 본 게 있다고요. 걸렸어요. 물론 아직도 더 많은 걸 봐야 되는 경험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우물을 파견했어요. 정말 인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85년생인가 그럴 텐데,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해도 40이고, 그렇긴 하지만 정치 경험으로 보면 손에 꼽히는 경험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뛰어나서 제가 무슨 거기다 대고 무슨 더 뛰어난 게 있어서 이렇게 멘토 같이 파파라는 얘기를 붙일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는 했고, 그러나 이제 제가 아직도 이준석 대표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있지. 제가 그전에도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이문세의 길을 가지 탁재훈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걸 제가 여러 번 했고, 이문세. 방송에 지나치게 많이 나온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이 문제도 뭐 방송 진행도 하고 뭐 코미디 프로도 나가지만 역시 뮤지션이죠. 그 정체성을 아니를. 그러니까 이준석은 정치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꿈꾸고, 그리고 그것도 먼 미래의 일이 아니고, 저는 아니 지금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닌데 난 당장 2027년을 겨냥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이미 그 운동권이든지 또 보수의 저 서울대 법대 학벌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지위는 점점 올라간 이 갭이 역사상 가장 벌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실력 없는 사람들이 너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라도 새로운 세대들이 좀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집단적으로 확 올라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의 가장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대목은 퍼스트 펭귄이잖아요. 퍼스트 펭귄. 제일 먼저 뛰어내렸잖아요. 아니, 펭귄들이 뛰어내릴 때 겁을 먹고 있을 때 어쨌든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놈 따라 다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건 박근혜한테 불려 들어갈 때 그것 때문도 아니고, 아니, 권력이 이렇게 맞서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정말 대통령 된 살아있는 권력에, 아니, 물론 이제 그 몰라서 무서운지 몰라서 싸웠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부터 싸웠는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네. 어쨌든 그 본인의 어쨌든 뭐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대의 특징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치는 저는 결국 그 용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꺾이지 않는, 순치되지 않은, 그 뒤에 뭐 이준석을 대체하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의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아니 권력에 순치돼 갖고 무슨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대중들이 환호하는 건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그 40대 처음 나올 때 유진산, 유진우 이런 구상유치 적비리 낸다 이런 얘기들 그때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치고 나온 거지. 그 노무현 대통령도 치고 나올 때 사실은 YS가 국회의원 만들어줬고 DJ가 키워주고 이랬는데도 그 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상김 청산하겠다고 치고 나온 거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린 그 퍼스트 펭귄이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어떤 성공 시나리오를 쓸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의 길을 결국은 대통령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도 같은 생각일 텐데, 그렇다면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을 좀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다소 좀 한정적인 20, 30대 남성들의 좀 한정적이다라는. 저는 20, 30대 남성이라는 것도 그 전에 얘기였을 것 같고, 바른정당 시절에 또 바른미래당 시절에 젠더 갈등 관련해서 발언을 많이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그것도 좀 이제 넘어서고 있는 것 같고, 넘어서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네. 더 그 개혁신당이라는 당 자체가 20대, 30대에서 지지세가 강하고 본인의 지지세가 그렇지만 올라간다면, 역시 제가 해줘야 될 얘기는 대통령을 꿈꾼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다른 방송에서 정치가 사상가적인 그 통찰력도 필요하고 정치가적인 어떤 그 용기와 결단, 그 다음에 경영가적인 추진력, 그 다음에 운동가적인 설득력 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어떤 이미지가 필요하냐는 건 자질에 관한 문제고, 이미지는 지도자의 이미지나 대통령이 되려면 지도자의 이미지나 공적 이미지나 혁신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공적 이미지가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도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제가 좋아하고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이분이 공적 마인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그분이 그 권력이든 이런 거를 중요한 이야기. 그 사유화해서 사적으로 쓰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네, 굉장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여전히 그 여러 가지 또 비판점, 약점이 많지만 그 공적인 책임감과 공적 마인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준석 대표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경우든지 그 공적 마인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결국은 저는 제가 캠페인 하는 전문가로서 사적 욕망은 다 있거든요. 그 사적 욕망을 공적 이미지를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안철수도 속에는 사적 욕망이 있고 다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사적 욕망은
공적으로 포장돼야 돼요. 그게 이제 캠페인인데, 그러면서 그 이미지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혁신의 이미지잖아요. 혁신이잖아요. 변화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든 사회든 기업이든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있고, 변화를 뒤쫓는 사람이 있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이 있고, 변화가 두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이준석 내내 쫓았어요. 변화가 두렵잖아요. 두려워서 못 그거는 쫓은 거다. 결국은 기득권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그러면은 왜 내쫓아요? 아주 더 예뻐해주고 그랬지. 그런데 두려우니까 내쫓은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정치는 변화를 이끌지도 못하고 뒤쫓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대는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의 변화, 비전, 이 모든 거에 대한 우리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비전이 있다.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 만들고, 우리는 어떤 정치를 할 거고, 우리는 어떤 정당 만들 거라고 하는 걸 내세워야죠. 이게 비전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는 2048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됐을 때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세계 5대 강관에 갖다 놓겠다든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걸 고쳐야 된다. 사회경제 쫙 있죠.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혁신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옛날에 혁신을 3가지로 정의했는데, 첫째는, 개선. 오케이. 김치냉장고 모델이라고 제가 2012년에 정팀을, 김치냉장고는 뭐냐면, 아니, 김치를 묻을 땅은 없고, 김치는 따로 저장해야 되겠는데, 그럼 김치냉장고를 만들잖아요. 우리 삼색 볼펜도 보면은, 볼펜 파란 거 써다가 빨간 거 써도 파란 거 필요한데, 다 넣어놨잖아요. 국자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자꾸만 국에 빠지니까 뒤에 걸어놓고, 포스트, 수억 개의 제품이 개선에서 나온 거예요. 개선, 첫 번째. 두 번째, 융합. 수레도 수천 년 전부터 있었고, 가방도 수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가방에 수레바퀴 붙여서 끌고 다니는 거는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여행가방 여행가방 모델. 이것도 저는 혁신이라고 보고, 세 번째, 창조죠.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창조. 그러니까 저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디지털 디바이드를 넘어서 AI 디바이드인데, 이때 이준석 세대도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더 젊은 20대, 10대들하고 얘기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혁신시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성세대는 못한다고요. 옛날 얘기는 하는 거지. 맨날 무슨 검찰개혁, 무슨 사법개혁, 국정원개혁, 얘기는 할 거예요. 자기들이 운동권 때 봤던 그거가 중요하니까. 그 시대에 갇혀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나 공적인 이미지, 혁신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지도자 이미지. 지도자 이미지. 이거, 그러니까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붙었는데, 안철수는 멘토 이미지가 있고, 문재인은 참모 이미지가 있잖아요. 비서실장도 했고, 민정수석도 했으니까. 박근혜만이 지도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당대표도 했고, 퍼스트레이디도 했으니까. 저는 제가 지도자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국 사람들은요, 리더십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김영삼 후보가 3당 합당을 결행했을 때,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노태우고 손잡고 김종필하고 손을 잡아요. DJP 연합을 했을 때 또 DJ가 어떻게 JP랑 손을 잡고, 노무현이 정몽준하고 재벌회장하고 어떻게 후보 단일화를 합니까? 박근혜가 김정인 불러서 경제민주화. 이럴 때도 왜 용인해 줬냐면, 김영삼과 김대중과 노무현과 박근혜가 리더십이 있어서 이거 선거 전술용으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그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변하진 않을 그럼요. 것이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뿐이다. 안철수가 공적 마인드가 있어도 실제로 이 안철수는 이걸 틀어지고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약하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옆에 김종인도 있고 이준석 옆에 김종인도 있지만, 박근혜 옆에 김종인은 박근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김종인, 이준석과 김종인은 이준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김종인의 이미지가 있으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한민국의 나이가 아니라 김종인이가 됐든 박성민이가 됐든 누가 됐든지 이준석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한다 할지라도 컨트롤은 이준석이 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이미지를 만들려면? 제가 이런 방송 나와서 제가 준석파파 아닙니다. 저거 떠나서 한 것도 결국 정치를 할 사람이 그 신뢰를 가져야 돼요. 지도자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지도자의 이미지. 예.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머리가 좋고 감각이 좋고 연설 잘하고, 연설 잘할 거 방송보다 연설이 낫다고 했는데, 말씀 잘하고. 이번에 그 동탄 싸움에서도 그걸 보였잖아요. 그 연설 뛰어난 연설이고,
노무현과 오바마에 대한 오마주도 하면서 그건 아주 잘한 건데 이제는 누구를 그 오마주하고 따라갈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이준석이 뉴 이준석.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뭐 한동훈이 윤석열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또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준석이 유승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전 얘기죠. 이준석 옛날에 DJ가 그 뉴 DJ라고 하는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왔거든요. 이준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좀 나와야 된다. 그걸 기대하죠. 기대합니까?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있다고 그래서 보시는군요. 그 잘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기업이나 이런 게 돈을 버는 거는 운이지만 안 망하는 건 실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33년 동안 회사를 했잖아요. 돈은 못 벌었는데 안 망하는 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 학자들이 다 뭐라 그러냐. 사람이 성공하는 건 운이에요. 미국 사람을 태어나냐, 아프리카 사람을 태어나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강남 태어나냐, 장애가 있냐 없냐. 다 운인데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라는 권력자에 의해서 픽업된 이준석과 대중에 의해서 불려나온 안철수가 2012년에 나왔지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본인들의 실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운이겠지만 중간에 처음에 나올 때는 운이지만 그 다음에 뭐 안나 카레리나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데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에 보면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다 다른 이유, 저마다 다른 이유로. 근데 성공한 정치와 기업은 반대예요. 성공한 기업인과 성공한 정치인은 다 저마다 다른 모델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정치인과 실패한 기업은 다 비슷한 이유로 실패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잘하는 걸 두고 잘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그거는 본인이 프로그래머고 뭐 의대 이과인데 외교안보라든가 무슨 정치개혁이나 이런 거는 본인의 주전장이 아니고 그건 다른 더 잘하는 사람에게 옆에 세웠으면 김종인을 박근혜가 세우듯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변에 세우는 사람이 너무 약했어요. 안철수 대표 이야기도 곧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준석은 뭡니까? 이과생이고 하버드를 공부했는데 영어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대학교 가서 외국 학생들도 있는데 영어로 그러면 영어로 그런 데 가고 이렇게 국제무대나 아니면 그런 데 가서 강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들을 이제 볼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잘하는 걸로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잘하는 걸로 승부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시 10분이야, 이제. 네, 안 보낼 건데, 지도자의 모습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조언도 주셨고요. 이 이야기도, 분명히 귀 근데 담아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얘기를 할 때 궁금한 게 있어요? 이준석 의원이요? 예. 이준석 대표라고 했다가 좀 악플 받았어요. 무식하게 어디 악플 대표라고 하냐고 의원이지. 그 마삼중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가장 높은 거를 불러주는 거니까 의원을 4선 의원, 5선 의원이 나와도 그분이 원내대표, 당대표를 했으면 대표님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우대하느냐고 높은 존칭하느냐고 이준석 대표라고 했는데 어디 보통은 다 이준석 대표라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이준석 의원이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해야 돼요.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정도 되는 분한테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낮추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보통은 이제 대표라고 보죠. 제일 땅의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인데 대표라고 보수 정당의 당 대표.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한 거 있냐고 물어보셨죠.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 부분이죠. 이제 워낙에 장점이 많다고 했잖아요. 전략적 그 정치 공학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빠르고 전략에 대한 생법도 굉장히 빠르고 이제 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공익으로 보이다 보기는 이제 사익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 부분 왜냐면 너무 공학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것이 표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 그거는 아까 이제 제가 그 캠페인보다 또 분석가 평론가보다 방송보다 정치가 이 길을 가라. 그러니까 본인도 캠페인을 워낙 재밌어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제가 같이 하는 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싸움 좀 가끔 졌으면 좋겠어. 아무리 이길 수 있어도. 그거는 이제 정치는 말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 이문선 변호사도 잘 안 될 지니어스 같은 거 해봐서 하는데. 난 정치 안 하니까. 그 서울대 나오고 그 하버드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는 법을 못 배웠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져도 되는데 그걸
뭐 토론이든 선거든 싸움이든 다 이기려고 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같은 말 하고 싶어요. 이거 다 똑같. 그러니까 늘 지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는 게 뭐 그냥 일상사라 이번 또 졌네 그렇게 하면 아는 거예요. 아유 뭐 늘 지던 거. 극적. 아유 이번엔 우리는 이 패배로부터 배우는 게 없어서 문제야. 이렇게 하고 그만. 근데 이분들은 패널만 할 거면 이겨도 돼요. 근데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왜 좀 야당의 대표가 대선 후보 그분이 그전에요 지방선거 나올 때 2018년에는 비호감도가요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거를 커버하려고 해서 네. 되지 않는다니까. 약점을 방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쟤는 뭐 싸가지도 없고 정좀 있어 이래도 본인 스타일대로 순치되지 않고 제가 기억하는 거 2021년 그게 언제입니까? 6월 11일인가 제가 정확히 하는데 그 전당대회 당대표 된 날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날인데 그날 저녁 KBS 생방송에 제가 나갔는데 나왔더라고. 그게 원래는 녹화해서 찍어서 트는 건데 그날 라이브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자료화면을 많이 틀어주고 쉬는 시간이 많아서 제가 그때 이준석 그 의원한테 당대표가 된 날인데 딱 부탁한 건 그거예요. 제발 순치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이준석의 진짜? 모습으로 싸워라. 왜냐하면 이 모습 그대로? 왜냐면 그때 제가 놀랐던 거를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바람이 불 때 딱 바람이 불어서 1등으로 치고 나오면 이게 될 것 같으면 좀 그때부터 이 부자 몸조심하는데 계속 밟더라고요. 그 점이 난 너무 인상적이었다. 계속해라.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어디 상가집에 갔는데 그 당대표 되는데 익숙하지 않은지 하여튼 그 상가, 저도 같이 아는데 와서 밥을 같이 먹어. 저는 그걸 같이 앉았어.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길들여지지 않는 거, 순치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거. 저는 그 지점이 저는 훌륭하다고 봐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지점이 훌륭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인정하는 분은 김종인 대표 정도 인정해요. 인정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박성민 대표도 인정해요. 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유승민이나 박근혜나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인정은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인정하는 거, 눌리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한테도. 이거는 사람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 이건 이 나라는 우리 세대가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이건 뭐 저 어른들이 뭐 경험이나 그런 거 없는 시대. 디지털이라는 건 디지털 혁명은 경험과 원로의 역할을 축소시킨 거예요.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더 예측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술 친화적인 사람들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치들이 더 컨트롤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우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건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되 조롱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문제가 너무 재주가 뛰어나고 그 시간을 야인 시대에서 너무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 그래서 그게 몸에 배어 있죠. 그 운동권도 아까 말했지만 80년대 그게 아직도 배어 있어서 계속 하듯이 윤석열 한동훈도 특수부 검사가 배어 있어서 하듯이 그건 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트레이너, 훌륭한 코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이 옆에 또 있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쉽게도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또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깊고 넓게 파보도록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이렇게. 저희 하니까. 단톡방에 올렸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댓글 없으시더라고요. 아니, 그것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